제가 영동 쪽에 땅을 보고 있는데 같이 반지 좀 돌리죠. 반지라니요? 농사꾼들이 좀 순박하잖아요. 살짝 타치만 해주면 아무래도 싸게 파니까. 사기를 치자는 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제도 교육의 폭력성에 유린되는 청춘들을 그렸다면 돈과 폭력의 관계, 건달들의 세계를 담은 비열한 거리로 이어져 건달은 말이야,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야. 땅을 둘러싼 이권 다툼에 휘말린 청춘들의 이야기 강남 1970으로 강남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과 폭력에 대한 고찰을 담은 유아 감독의 거리 3부작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에 대한 TMI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강남 1970은 지금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낭종대 돈 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일대가 전부 영동지구입니다. 여기가 저 강북이랑도 가깝고 입지 조건은 고향이나 분당보단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등포의 동쪽에 있어 영동으로 불리던 지난날의 강남. 어린 시절을 강남에서 보냈던 감독은 보고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이었던 강남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강남 블루스였다고 하네요. 금괴포란 형이구만. 명당이란 얘기야. 이 씨는 손정목님의 책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나오는 1970년대 초 서울시장과 시청의 도시개발 과장이 제2의 서울을 물색하는 과정을 모티브로 서울시장을 중앙정보부장으로 바꿔 설정한 장면입니다. 순수 창작물이긴 하지만 실제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일종의 팩션이라고 하네요. 문 과장이 설계 한번 근사하게 해봐. 영동의 넉마주의, 용기와 종대. 당시 넉마주의는 거지가 아니라 헌옷이나 폐품 등을 주워 모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입니다. 다른 말로 양아치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동네 양아치들은 더럽게 잘 생겼네요. 용기와 종대는 6.25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만나 함께 자란 친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종대가 1945년생이라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이 씨는 배우의 감정선상 가장 먼저 찍어야 했던 장면인데요.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배우들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상속자들의 김탄을 거지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거지처럼 최대한 가난해 보이려고 머리를 붙였는데 순정 만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마술. 용기는 먹고 살기 위해 가끔 삥도 뜯습니다. 야 동생 뛰어! 고등학생에게 쫓기는 추격신은 극장 개봉판에서 삭제된 장면입니다. 거울 안 보여? 가만히 있으니까 뭘 보고도 하나. 한성질 하는 종대의 소원은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존나게 춥다.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종대와 용기. 이곳은 임실에 있는 빈 움막을 인테리어를 새로 해 만들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내 집 놔두고 가긴 어디 가 새끼야. 끝까지 버텨야지. 사람이 안에서 자고 있는데 포크레인부터 들이대는 시대의 폭력성. 이 씨는 조세희님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70년대 식사 중인 가족의 집을 부수는 내용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서의원한테 대충 들었겠지만 전당대회만 확실하게 때려부셔. 한편 지방의 조폭을 불러 모아 상대 당의 총재 선출을 방해하려는 서태권 의원.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 김태촌이 조직을 이끌고 난입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어디다 대고 팔처리를 들러. 언제나 반가운 전일만 반장님이 또 일하고 계시네요. 아유, 제가 누굽니까? 전일반 합니다. 애들은 다 뭐하니? 나랑 같이 서울 좀 갔다 오자. 이렇게 정치 깡패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두 사람. 당시 있었던 실제 사건에서도 건달 머릿수가 부족해 운동부 학생의 동네 양아치들까지 싹 다 모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원래 장안 인력은 지방에서 올라온 조폭으로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열한 거리 때 서울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사투리보다는 어색한 면이 있어서 이번엔 사투리를 버리고 수원의 인력사무소라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린 민평당원이다. 이 장면은 그냥 서 있는 채로 찍은 후 배경은 합성으로 심어 넣은 컷입니다. 기물들 확실히 부수고 빠르게 치고 빠진다. 이 영화의 액션 특징은 날 것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잔혹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듯 별다른 기교 없이 폭력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합을 만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한다는 설정도 추가됐다고 하네요. 똥 싸고 있는데 공격하는 시대의 잔혹함.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야당 공작하려면 감쪽같이 했어야지. 뭐 지가 총대 매겼습니다. 서태곤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순식간에 집도 없어지고 형도 없어진 종대는 길수에게 부탁해 보는데요. 싸움은 자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형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길수의 집에서 묵게 되는 종대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70년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으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장소 헌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길수의 집은 임실에 비어있는 수몰 예정지의 폐가를 보수해서 만들었습니다. 철거하려 하는 걸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겨우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영화에만 남아있는 공간이 됐네요. 차는 없는데 많이 드세요. 풋풋한 길수의 딸 선예는 김서련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은 아이돌 출신 배우와 작업한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엔 아무래도 걱정을 좀 했는데 자연스러운 얼굴에 청순한 이미지 덕에 시대상이 잘 표현됐고 무엇보다 연기를 잘해서 너무 만족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길수를 노리는 괴한들. 길수는 다리를 다치고 남순철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놈 주시고. 야당 그 짝에 그 잡것들이 작업해보는 것도? 이곳은 순천의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니네들도 나가서 살 길 찾으라고. 여기 있어봐야 밥술이나 제대로 뜨겠냐. 이렇게 장안 인력이 해체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친구가 아주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만. 내가 돈 벌줘서 호텔 관리도 잘할 겁니다. 용기는 양기택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태곤이 야당 공작을 하기 위해 데리고 왔던 양기택은 여당의 실세가 된 재정위원장 박승구로 뒷배, 요즘 말로 스폰을 갈아탔습니다. 용기야, 의원님 차 거 좀 실어라.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의 유일한 고택 문화재인 학인당에서 촬영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유명하죠. 대왕 호텔 인수하고 남은 돈입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서 오래가겠구만. 이 영화는 용기와 종대의 성장부터 몰락을 담은 메인 플롯과 정치인과 건달들의 치열한 암투를 담은 서브 플롯, 두 가지 플롯이 교차되는 멀티 플롯 구조입니다. 극장 개봉판에서는 두 번째 플롯을 놓치는 관객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무삭제 감독판을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호텔 제가 맡으랍니다. 형님 참 사람 이상하게 병신 만드시네. 한편 종대는 길수 밑에 있던 창배와 함께 카바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생긴 종대. 의상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가다마이를 쫙 빼입고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제임스 딘과 크리스미 첨의 이미지를 따와 가죽 자켓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뭔들 안 어울리겠냐마는 카바레 매출이 나오지 않아 흥신소일을 겸하고 있는데요. 모래바람 맞으면서 번 돈이야. 어떤 년은 사우디 간지 서방한테 쥐약 바른 김도 보냈다갑디다. 이 대사는 당시 실제 신문 사회면에 났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가장들이 중동으로 가서 달러를 벌어오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제비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수많은 가정이 춤바람으로 절단났다고 하죠. 카바레 적기로 했은 게 딴 데 알아봐. 이곳 역시 전국의 캬바레와 콜라텍을 다 뒤져 김제에서 찾아낸 콜라텍에서 촬영했습니다. 아줌마 남편은 새끼야 사우디에서 달러 벌고 아이고 거는데 새끼야 너 땅 모서 어디다 뒀어? 의뢰받은 땅 문서를 찾기 위해 제비를 잡아 족쳤더니 팔았어요. 종대는 요정을 운영하는 민성이 마담을 만나게 됩니다. 대왕호텔 지분이 너그 애들 명의로 바뀌던데. 한편 양기택이 뒷배를 갈아탄 걸 알아챈 서태곤. 논두렁 깡패 가다마이 피났더만. 네 정신 못 차리나? 이곳은 세트가 아닌 광주의 한 건설사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건달 생활을 접고 세탁소를 운영 중인 길수. 이곳은 순천 세트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한 컷을 찍기 위해 순천에 아주 오래된 세탁소를 찾아가 사장님께 기술을 배워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이 오빠 생일이야.
생일을 모르는 종대에게 처음 만난 날을 생일로 만들어주는 가족들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가족입니다. 종대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고 길수는 딸을 위해 건달을 그만두고 세탁소를 운영하죠. 용기 역시 본인의 가족을 위해 남의 가족을 짓밟는 캐릭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가족들은 해체되고 말죠. 연기는 호텔 관리 할 만하냐? 무교동 업장들도 네가 해봐. 용기를 완전 신뢰하고 있는 기택. 오빠 가자. 그런데 보스의 애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아이고, 보스의 애인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용기. 우리 시골 내려가서 살면 안 될까? 사실 용기와 소정의 배드씬이 불필요했다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감독은 이 여자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용기의 감정선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면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15세 관람가로 만들면 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겠지만 시대상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처음부터 19금을 계획했다고 하네요. 저번엔 신뢰가 많았습니다. 한편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민마담의 부동산 투기를 돕는 종대. 제가 영동 쪽에 땅을 보고 있는데 같이 반지 좀 돌리죠. 반지를 돌린다는 말은 감독이 조사 중에 알게 된 부동산 은어라고 하는데요. 땅값이 많이 올라 소개한 사람에게 금반지를 돌리던 관행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사기를 치자는 얘기입니까? 종대의 대사와의 연결로 윗 대가리분들의 땅 투기 계획을 바로 다음 씬으로 배치했습니다. 영동에 땅 좀 사봐. 그 많은 대선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 옮겨간다는데 땅값이라고 가만히 있겠어? 이 씬은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세트에서 촬영했습니다. 물론 창밖의 풍경은 CG로 합성한 컷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 한강교의 모습. 현재 모습인 한남대교를 항공 촬영한 후 CG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실제 제3 한강교, 지금의 한남대교를 짓기 전에는 강남에 땅 투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남대교가 생기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강남이 대규모 개발되면서 땅값 역시 개떡상을 하기 시작했죠. 종대와 민마담이 반지를 돌리기 위해 영동을 향합니다. 70년대 초만 해도 허허벌판 깡촌이었던 강남. 완전히 깡촌이구만. 이곳은 나주에 벌판에서 찍은 후 축사와 민가 같은 건 CG로 지워 만들었다고 하네요. 반포 쪽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받는 것이 어찌냐? 창배가 뭘 좀 아네요. 인구가 너무 많다며 정관 수술을 하면 분양 우선권을 주던 시절. 에이씨. 야 나중에 부르면 돼야. 평당 3,000원에 하시죠. 됐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성희입니다. 공원이 생긴다는 소문을 내고 측량하는 척하며 땅을 싸게 사더니 이런 땅 사가지고 이문이 남습니까? 하긴 나름이지. 지들끼리 땅을 사고 팔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즐비한 이 거리는 길수의 집이 있던 임실의 수몰 예정지 거리에 옛간판을 만들어 붙이고 CG로 도로를 연장해 만들었습니다. 신문사에서 한번 왔다 가면 땅값 뛰는 거 몰라? 저기 정미소옆 과수원. 기자 사칭까지 해가며 제대로 호구물어 투기에 성공합니다. 땅이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하네요.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김밥 잘 싼다. 한편 형님의 애인 소정이 싸준 김밥을 먹는 용기. 김래원 배우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의 비루함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입에 막 쑤셔넣고 있다는 느낌으로 연기했습니다. 용기의 사랑과 대조되는 종대의 가족을 향한 순수한 감정. 결혼을 앞둔 선혜는 아빠가 세탁소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습니다. 이 결혼 미룰까 봐. 결혼 준비나 잘해. 집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맞다이. 압구정 땅 문서를 가지러 장덕재 나이트에 잠입한 종대와 창배. 이곳에서 3년 전 길수를 덮쳤던 괴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 좀 내 업돈으로 할게. 그리고 그렇게 찾았던 형 용기의 얼굴이. 이곳은 구 전북도청의 지하실을 개조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땅에 묻힐 뻔한 용기를 구해주는 종대. 이곳은 무주의 한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명동에 가더라도 종대 얘기는 하지 마라. 이 영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으로 몸을 만들었던 김래원 배우. 복근만큼은 가리지 않도록 배에는 붕대를 감지 않았습니다. 나 많이 찾았냐? 제사는 꼬박꼬박 지냈다. 3년 만에 만난 형제의 애틋함. 나 예전에 빼긴 게 아니야. 용기는 좀 변한 듯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논현동은 시청, 대치동 여긴 천변 저습지인데요. 아파트 단지로 잡아놨으니까. 강남 개발 계획은 관련 다큐멘터리를 참고해 최대한 고증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쩐주들한테 면은 세운 것 같아.
수거해온 땅 계약서를 민성이에게 갖다주는 종대. 나머진 되돌이 치는 대로 줄게. 대두리는 매물의 가격을 올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부동산 은어입니다. 이번엔 땅으로 주시죠. 키갈 한 방으로 압구정 미나리밭 500평을 갖게 된 종대. 압구정 미나리바. 이 넓은 밭이 가로수길과 로데오 거리가 될 줄은 성인은 알았을까요? 종대가 이 땅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그 시세 차익은 약 1,00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네요. 영동이 명동될 수도 있잖아. 위에서 부채질만 잘해주면. 당시 요정은 재테크 관련 고급 정보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곳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요정 사장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룸빵에서 도는 주식 정보 같은 거라 할 수 있겠네요. 민성이가 박승구 의원을 모시는 자리. 이 노래는 일본의 유명한 엔카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입니다. 70년대 초 일본 노래는 전부 듣지도 못하게 금지시켰던 시대였는데요.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본 문화를 즐기고 있네요.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강남 개발에 서태곤이 방해가 되자 그의 신복인 장덕재를 잡아 족친 중앙정보부. 이 사실을 알게 된 태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장덕재 풀어주라. 들어본 걸 보기 싫으모. 공연히 땅 사업한답시고 깡패 새끼랑 올려다니지 마라. 한편 소정과 기택의 관계를 알게 된 경표. 촉보가 다 틀어졌어. 소정이가 형수님이야. 재수씨야. 용기는 경표를 죽여버리고 종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신 드니까 네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너한테라도 가야 되냐? 아무래도 종대를 감으려고 찾아간 것 같은데요. 나랑 엮인 거 양기택이 알면 너는 가만두겠냐? 서희연 뒷배 타면 기특이도 쉽게 못 건드릴 거야. 아무리 봐도 용기와 종대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은데요. 강남 1970 TMI 2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